네, 4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에서 운영 AM을 맡고 있는 천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은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컨퍼런스 발표를 하면서 저희 고객사 분들이나 다른 이제 시장의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례별로 뭔가 CRM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 회사의 어카운트 매니저분을 모셔서 사례별로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된 효진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운영 AM 맡고 있는 천효진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라이즈의 운영 AM은 데이터라이즈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에게 CRM 캠페인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좀 제안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한 명의 고객이 반복 구매를 통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사례를 저랑 효진님이 이제 티키타카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값진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고객사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한 양의 구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고객사들의 기본적인 일별 거래액, 월별 거래액만 보더라도 현재 매출액이 어떤 추이를 가지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연말에 매출이 많이 성장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그래서 가볍게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의 차트는 X축이 월, Y축이 이커머스 저희 데이터로 추정한 거래액입니다. 보시다시피 11월이 가장 큰 피크를 찍고요.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이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별로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현재가 가장 매출액이 높은 이커머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연말에 하는 이벤트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최근에 구매를 하셨을 텐데, 블랙 프라이데이,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수능, 크리스마스,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이벤트를 하기 매우 적절한 시점이죠. 구글에서 몇 가지 검색만 해봐도 이렇게 다양한 광고 소재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만 봐도 지금이 여러분들이 CRM까지 세팅을 해서 이벤트를 해서 마지막 연말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값싸게 한 80%씩 할인을 해서 하는 빅 이벤트를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 많이 투자해서 여러 군데 노출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시는데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 방문한 고객들이 이탈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탈한 고객을 다시 효율적인 채널로 데리고 오는 거는 CRM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CRM이 필요하냐? 결국 현재의 시장의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저성장 구조로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에 욜로족이 아니라 요노족이 돼서 필요한 것만 가성비 있게 골라서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이커머스 고객사 분들도 조금 더 저렴하지만 효과가 높게 나오는 효율적인 채널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기를 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인 채널은 결국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의 리텐션을 높여서 방문을 유도하고 구매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채널인데, 그게 결국엔 데이터라이즈에서 지원하는 온사이트 배너와 메시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 이벤트에서 CRM을 꼭 갖춰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갖추셔야 되고, 예시로 보시면 이러한 형태입니다.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시크릿 쿠폰도 보여주고 소셜 프루프도 해주고 하는 형태고, 그리고 메시지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친구톡, 문자, 이메일 같은 것들을 하는 형태이죠. 제가 여기서 조금 질문을 놓쳤는데, 앞서 그 매출액 추이 그래프들을 봤을 때 효진님은 지금 현재 고객사들을 직접 상대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저러한 연말의 매출 추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물론 상품군에 따라서 비수기, 성수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연말은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큰 이벤트가 있으면 고객들도 구매를 결심할 이유가 더 명확해지니까요. 실제로 저도 평소에 눈여겨본 상품을 불프 때 구매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이미 1년 중 최고 매출을 달성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객사의 사례처럼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1년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결과론적으로는 빅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효율성이 높은 CRM 채널을 같이 갖추고 마케팅 믹스 정책을 가지고 가셔야 더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각 이벤트별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기반으로 이거 CRM을 연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촘촘한 마케팅 전략 기획이 필수인데요. 그 안에 CRM 전략 설계도 빼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벤트 관련 CRM을 생각하면 단순히 뭐 채널 메시지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쿠폰 만료 알림톡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소개할 사례들을 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보신다면 비용 효율적으로 혹은 좀 더 효과적으로 CRM 설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는 제가 3가지 스텝으로 조금 이벤트를 나눠놨는데, 이벤트 시작 전과 이벤트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벤트 종료 이후의 CRM 전략을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벤트 시작 전에 예고 배너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온사이트 캠페인을 활용해서 이벤트 시작일 전부터 D-Day 카운트다운의 형식의 티저 배너를 노출하면 고객의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또한 배너 랜딩 URL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 링크를 넣어서 고객이 클릭했을 때 바로 채널 추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면 채널 추가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채널을 추가한 고객에게는 이벤트 당일에 오픈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서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온사이트 캠페인 진행 시에 어떤 소재가 효과적인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데이터라이즈는 MAB 테스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등록해두면 성과가 좋은 소재를 우선 노출할 수 있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단순히 이벤트가 있다라는 알림보다는 이벤트의 최대 혜택을 강조한 배너가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도 배너 제작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티저 배너 전략의 성과를 살펴보면 이벤트 시작 전에 노출한 티저 배너의 클릭률이 시작일 당일보다 훨씬 높았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에 3가지 막대 그래프가 이벤트 시작 전에 티저 배너를 노출했을 때의 클릭률 추이, 이후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이벤트 당일부터 배너를 노출했을 때 클릭률 추이인데, 이전에 티저 형식의 이벤트 배너 클릭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고객의 기대 심리를 잘 자극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광군절 때문에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구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가 이제 광군절 곧 다가오니까 제가 할인 코드를 뭐 예를 들어 11월 11일 오후 6시에 풀 테니까 그때 다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할인 코드 받아서 가서 이런 식으로 구매하십시오라고 마치 티저 영상들을 많이 지금 송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최근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한 소비 행태를 유사하게 자사몰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민성님은 이제 중국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유튜버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할인 코드를 발행하고 또 큰 이벤트 때 할인을 추가 유도하고 그 인플루언서의 팬층까지 유입을 할 수 있는 전략도 취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국내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티저 형식은 큰 이벤트뿐만 아니라 또 큰 혜택을 주는 라이브 방송이나 혹은 홈쇼핑 전에 티저 형식의 배너를 띄워서 또 고객의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똑같이 채널 추가 유도를 하고 이벤트 오픈 당일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많은 고객들이 받아갈 수 있는 티저 형식의 배너를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고객들에게 기대감을 먼저 이제 일으키는 작업들을 사전에 해야 한다는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유도하는 거를 명확하게 CTA 버튼에 노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게 되면 실제 이벤트가 진행됐을 때 고객한테 터치를 한 번 더 함으로써 보통 한 번에 구매하진 않잖아요. 결국 고객을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티저의 형식으로 꼭 갖추시기를 권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온사이트 캠페인을 통해서 티저 배너를 띄우는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메시지 캠페인을 활용한 티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채널을 추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공개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티저 배너를 띄워서 채널 추가를 맺은 고객도 아마 해당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선공개 혹은 미리 채널 친구에게만 알려드린다라는 문구로 이벤트 혜택을 미리 안내하여 빠른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이때 채널 추가 고객만이 이런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고객이 브랜드의 특별한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보다 높은 충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뒤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웨비나 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피로도인데요. 결국 메시지 피로도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계속해서 받아 보실 수 있다. 이건 노이즈 섞인 뭔가 광고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상품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만 하더라도 이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효진님이 이제 뒤에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설명한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센터 전체 메시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이 좀 다양한데요. 크게 이메일이나 문자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채널은 채널 메시지 혹은 친구톡, 알림톡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광고성으로 성과가 가장 좋은 채널이 채널 메시지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친구톡은 아무래도 회원이면서 채널 친구여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알릴 때는 최대한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채널 메시지를 비즈센터에서 보내시면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희가 솔직합니까? 저희 솔루션에서 친구톡을 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는 이렇게 동보 메시지라고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에서 전체 채널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쏠 수 있는 이 채널 메시지를 활용하시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 당일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 어떤 온사이트 배너를 띄울 수 있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당일에는 온사이트 배너로 먼저 이벤트의 최대 혜택을 강조해서 고객의 구매를 유도를 해야 하는데요. 고객이 배너를 보고 이벤트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관심 가진 배너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포모에 자극되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너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면 좋을 키워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혜택을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구매 유도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할 때 쿠폰 발급도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고객사한테도 이벤트 진행하실 때 쿠폰을 좀 연계해서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쿠폰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면 쿠폰을 다운받고 혹은 쿠폰을 그냥 수신을 받고 최대한 메시지로도 쿠폰을 발급됐다 혹은 만료됐다 라는 알림톡을 보내서 한두 번 정도 터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인데요. 쿠폰의 유형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다운로드 쿠폰이다 라고 하면 온사이트 배너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받는 부분을 유도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이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쿠폰을 다운받은 후엔 알림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것 역시도 고객을 한 번의 구매로 유도하는 거는 항상 힘들기 때문에 쿠폰의 발급을 통해서 고객을 한번 터치해주고 고객들이 또 쿠폰을 발급받고 나면 지금 한창 다른 사이트들도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쿠폰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서 우리 사이트에서 이 쿠폰을 꼭 보유하고 계시고 곧 만료되니까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포모를 자극함으로써 마지막 구매까지 쥐어짜는 거죠.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당일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성 채널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채널 메시지다 보니까 이벤트 당일에는 이벤트 혜택을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을 선택해서 이벤트 혜택을 알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메시지를 작성하실 때 이제 문구 최상단에 좀 후킹되는 혜택 키워드를 조금 배치해 보시면 카카오톡 채팅 목록 미리 보기에서 더욱 눈에 띄게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구 작성하실 때 최상단에 조금 후킹되는 포인트를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벤트 시작 다음 날에는 카카오 채널 친구가 아닌 고객에게도 LMS라는 유형의 메시지를 발송해서 이벤트를 알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친구톡 발송 실패자들에게 LMS를 보내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다음 날에는 친구톡을 전체 고객에게 한번 보내보시고 그 실패한 고객을 대상으로 LMS를 보내서 채널 추가 유도와 구매 유도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서서 이제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는 방법도 있지만 친구톡을 통해서 우리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을 시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어떤 혜택, 기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누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이고 아닌지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닌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여러분 카카오톡 채널을 맺고 계시면 이런 좋은 혜택이 계속 가는데 왜 안 맺고 계세요 해서 그 친구 수를 계속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라이즈에서 만약 그렇게 쏘시게 되면 실제 발송 시점 직전에 이 고객이 어느 채널로 방문했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고 어디에 관심이 많았고 했던 그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후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쐈더니 실제로는 A라는 상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더 메시지 반응이 좋더라 라는 것들을 빠르게 해석해내면 그 이벤트 기간 사이에 또 후속 액션들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채널 메시지보다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런 두 가지 혜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다른 고객사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 첨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다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채널 메시지를 보내고 네. 혹은 전체로 알림톡을 보내고 혹은 전체로 LMS를 보내는 고객사들도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강조하는 게 CRM이 조금 비용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송 실패자들을 대상으로 그 타겟만 대상으로 LMS를 보내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연휴나 1월 1일 신정같이 배송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배송 마감일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배송 마감 시간을 조금 강조해서 고객들이 서둘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벤트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오디언스를 생성하실 때 이벤트 시작일로부터 며칠 이내 미구매한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보내시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메시지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로켓 배송 매번 12시 이전에 급하게 구매하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대다수의 쇼핑몰이 적립금을 소멸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보유 적립금과 소멸 예정일을 알리는 메시지로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적립금 조회도 자동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또 메시지를 보낼 때 보유한 적립금을 개인화 변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손쉽게 메시지 설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력적인 이벤트 혜택이나 촘촘한 CRM 설계가 잘 갖춰졌다면 매출 증대는 물론 고객의 충성도까지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CRM과 이벤트 효과를 검증해보는 방법이 있다면 매출뿐만 아니라 구매 고객의 세그먼트 변화를 이벤트 전후로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고객이 이벤트 이후에 얼마나 구매 패턴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분석해보면 CRM 전략의 효과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미구매나 첫 구매 고이탈, 재구매 고이탈군과 같이 감소하면 좋을 세그먼트는 감소되었고 첫 구매나 재구매 비중 같이 증가하면 좋을 세그먼트는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좀 분석해 보시면 우리의
이번 이벤트 전략과 CRM 설계가 조금 잘 맞아 떨어졌구나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진님이 티저 그리고 이벤트 시작 전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우리가 메시지로 터치할 수 있는 채널 그 수를 그러니까 고객의 수를 훨씬 더 늘리는 전략들을 취한 뒤 이벤트가 시작되는 당일부터 처음에는 약간 동보성으로 많이 알리기 시작하다가 그 이벤트 기간 사이에는 고객의 관심에 맞게 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혜택에 맞게 그걸 알려주는 CRM 전략들을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벤트 종료되는 시점에는 약간 놓칠 수 있는 기회라는 포모를 자극함으로써 마지막 최후에도 구매를 독려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이벤트에 CRM을 적용해서 하시면 분명히 매출 상승을 일으키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벤트를 할 때만 CRM을 또 해야 되냐? 네, 상시로 결국에는 운영하는 CRM들이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거냐라고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심지어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다 저희한테 그냥 켜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직후에도 상시 매출이 급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면 좋은 CR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차트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맨 위에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특정 사이트의 일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저기 보시면 특정한 기간에 확 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 튀고 나서 그 뒤에 매출액이 어떻게 됐나요?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고객들이 이벤트 할 거 알고 그냥 그때 뭐 예를 들어 업투 뭐 80% 이런 식으로 최대 80% 이벤트를 할 때 체리피커 형식으로 확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 뒤로 구매를 안 하는 형태인데 이게 우리가 제일 피해야 하는 이벤트 효과죠.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는 그 경우를 차트로 보시면 이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별 매출액의 평균값이 한 1억대를 유지하다가 특정한 이벤트를 시작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아까 효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구매자도 줄고 첫 구매자 고이탈도 줄고 재구매자는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일별 매출액의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벤트 끝나고 나서도 상시 CRM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어떤 세그먼트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되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고객들에게 우리가 CRM 메시지로 결국 혜택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고객의 구매를 독려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무엇일까를 조사하고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이즈의 콘솔에서는 퍼널, 코호트, 방문 구매 세그먼트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회원 등급, 쿠폰, 적립금 혜택, 그리고 상품 할인 혜택들을 접목시켜서 CRM 마케팅 믹스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선 당연하게도 고객은 유저 전이 행태를 보이고 그 유저 전이 행태의 각 경로의 단계별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상시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지표를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고 데이터라이즈 콘솔 화면에서는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퍼널 단계별 전환율을 아셔야 하고요. 두 번째, 회원 가입을 했으면 그 당일 첫 구매하는 비율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 퍼널 마지막 단계에서 이탈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탈한 고객이 뭐 최대 3일 이내 재방문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지표도 알고 계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구매율과 재구매 기간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은 유저 전이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명확히 지표로 이해하고 어디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 콘솔에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코호트에서 회원 가입하는 고객들이 당일 첫 구매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심지어 동종업계 그리고 저희 데이터라이즈를 쓰고 있는 전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내 사이트가 높은지 낮은지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탈한 고객이 3일 이내에 재방문한 비율이 몇 %가 되는지 이런 것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재구매율과 재구매 주기 역시 이렇게 코호트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했다면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이제
고객에게 쿠폰과 적립금만 뭔가 이렇게 주는 CRM이 아니라 상품의 할인들을 가지고서 고객님이 관심 가진 상품 중에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심지어 할인 중이에요. 혹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자동 생성형 캠페인이 있고요. 그 형태는 이렇게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캠페인이 왜 어려웠냐면 상품 수가 100개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개의 소재들을 다 수작업으로 만드셔야 했기 때문인데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아까 보신 화면에서처럼 캠페인 확인하시고 시장 평균 로아스도 확인하시고 나 이거 쓸래 하고 들어가셔서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생성돼서 발송되게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뭘 키워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개의 캠페인만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효진님이 CRM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CRM을 식당 방문하는 거에 자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길 가다 식당을 방문을 하거나 혹은 맛집을 찾아서 식당을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희를 맞아주지도 않고 메뉴도 저희가 알아서 시켜야 되고 요청사항도 저희가 요청해야만 주고 또 나갈 때 아무런 인사 없이 보낸다고 하면 아무리 맛이 좋아도 사실은 그 맛집을 그 식당을 또 찾아가기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CRM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저희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먼저 환영 인사도 건네주고 필요한 상품도 추천해주고 또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안도 하고 또 쿠폰이 발급되면 혹은 회원 등급이 상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질도 해주고 또 구매 후에는 연관 상품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고객의 마음에 남아서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는 좀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요 간단한 좀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CRM을 이벤트 기간에만 운영을 하시려는 고객사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CRM은 반드시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사실 고객이 저희 사이트를 이벤트 할 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6가지 캠페인이 바로 그 상시 운영 전략의 핵심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해도 상시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것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데요. 이제 총 6가지를 한 개씩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회원의 첫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온사이트 배너로는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신규 가입 혜택 혹은 첫 구매 혜택을 녹여서 노출을 하셔도 되고 또 신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알림톡으로 너는 지금 회원 가입을 했으니 이런 혜택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알림톡을 발송해서 구매 유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구매가 무사히 잘 이루어졌다면 재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세팅을 해야 하는데요. 온사이트 관련돼서는 그동안 첫 구매 때 구매했던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알림톡으로 첫 구매를 했으니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재구매를 유도하는 첫 구매 감사 쿠폰을 발급해서 알림톡으로 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퍼널에서 가장 중요한 구매 시도 대비 구매 완료 전환율을 높이는 캠페인인데요. 아까 민성님이 말씀 주셨듯이 퍼널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장바구니를 담고 이탈하거나 혹은 주문서를 작성하다가 이탈한 고객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캠페인들이 그 캠페인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요. 장바구니에 이 상품이 담겨 있는데 혹시 잊지 않았니? 혹은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상품이 할인 중인데 이거 한 번 더 보지 않을래? 혹은 이런 상품의 주문을 혹시 망설이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작성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성과가 굉장히 좋은 캠페인입니다. 요 이전 장표 잠깐만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캠페인 기억하시고 요 두 번째 캠페인에서 제가 중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놓쳤습니다. 결국에는 첫 구매자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어느 시점에 발송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무신사에 들어가서 옷을 샀는데 다음날 너 니트 샀으니까 안에 이너웨어로 입을 거 그거 추천해줄게 하고 오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어느 시점이 맞습니다. 중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저희 거를 쓰기 전에 이제 고객사 사이트에 좀 상태를 좀 진단을 해볼 때 적금의 감석 쿠폰을 운영하는 곳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고 한번 분석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되게 공통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첫 구매를 하고 재구매 유도하는 쿠폰을 발급을 하는데 그 쿠폰의 사용 기간이 짧은 경우예요. 근데 보통은 그 짧다고 해서 뭐 일주일 이렇게 드리진 않지만 그 사이트의 재구매 주기를 먼저 분석을 해보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정 쇼핑몰의 구매 주기는 예를 들어 뭐 한 120일 정도인데 쿠폰 사용 기간이 60일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기를 잘 분석하셔서 네. 적금의 감석 쿠폰을 발행하고 완료 알림톡을 보내시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시로 하면 여러분들이 식품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식품류는 그 즉시 뭐 소비를 하거나 뭐 냉장고에도 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관돼서 다른 것들을 또 구매를 하는 그 주기가 짧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페럴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계절이 변화되거나 날씨가 변화될 때 사람들은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재구매 주기를 분석해서 메시지를 쏘는 타이밍을 계산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캠페인 한번 설명을 또 해볼까요? 세 번째 캠페인 이 부분 로아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퍼널 단계별로 퍼널 단계에 이제 적합한 캠페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CRM이 퍼포먼스 마케팅보다는 발송 단가가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 로아스는 원래 높다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CRM 캠페인 중에서도 이렇게 퍼널 캠페인을 운영하시게 되면 로아스가 한 몇천에서 몇만이 되는 굉장히 높은 로아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캠페인은 꼭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캠페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재들도 다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캠페인들을 저는 자동 생성형 캠페인이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퍼널 관련 캠페인 관련해서는 총 3가지 캠페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리마인드 캠페인 2개, 주문서 이탈 캠페인 하나인데요. 장바구니 리마인드 캠페인은 2가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장바구니 담은 상품을 알려주는 것, 그다음에 장바구니 담은 상품 중에서 할인 상품을 알려주는 캠페인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장바구니 캠페인 한 개만 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2개를 켜야 되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2개를 모두 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호트 표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재방문이 얼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코호트 표인데요. 이 고객사는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알리기 캠페인만 사용한 고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의 코호트를 보면 장바구니에 담고 미구매한 고객들이 3일 이내 재방문한 비율이 24%, 7일 이내 재방문한 비율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리마인드 캠페인을 1개 정도 운영을 했지만 68% 고객은 7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 고객사한테 장바구니 할인 캠페인도 같이 제안을 했고 그렇게 2가지를 동시에 운영해 본 결과 7일 이내 재방문율이 15.2%가 증가했고 또 기여 금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고객사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또 이 사례를 바탕으로 타사에 좀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가지 캠페인은 꼭 모두 고객사들이 켜질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앞서 이벤트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엔 고객을 한 번만 터치하고 효과가 이 정도네가 아니라 결국 고객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터치를 여러 번 해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쉽게는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의 찐팬을 데이터로 어떻게 알아야 되냐인데요. 사실 찐팬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이트에 방문해서 어떤 채널로 들어왔건 퍼널의 막바지 단계까지 갔다가 이탈하는 고객을 붙잡아 오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아스 성과도 좋고 그걸 기반으로 한 장바구니 캠페인을 2개 이렇게 켰을 때 재방문율, 기여 금액이 다 증가하는 효과를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로 유입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캠페인인데요.
사실 이 키워드로 유입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캠페인은 사실 검색 광고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퍼포먼스 광고 매체 중에 키워드 검색 광고의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 니즈가 있는 고객이 검색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키워드 광고의 전환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라이즈 캠페인 중에서도 키워드를 활용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검색 포털이나 혹은 사이트 안에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온 고객이 가장 눈여겨보고 혹은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면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객들이 방문을 할 때 자기의 구매 의도, 그걸 소위 이제 인텐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구매 의도를 나 원피스에 관심이 있어, 후드에 관심이 있어, 집업에 관심이 있어 하고 검색해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와 연관된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그 각각의 키워드 광고별로 랜딩 페이지를 다 다르게 세팅하시는 게 엄청 힘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키워드 광고 커머스당 못해도 몇십 개씩은 운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온사이트 배너를 그냥 켜두기만 하시면 이 고객이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로 다 랜딩을 시키더라도 원피스 검색했던 고객들은 이런 상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라는 거를 통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폰 만료 알림이나 적립금 혜택을 알려주는 캠페인도 꼭 운영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식당에 비유한 것처럼 조금 친절한 쇼핑몰이 되기 위해서 고객이 쿠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등급이 상승했거나 그래서 등급 쿠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립금을 보유했을 때 개인화 변수를 이용해서 조금 그렇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도 상시 운영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관심 상품을 투정해서 할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인데요. 요거 캠페인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라방 끝나고 댓글로 어떤 캠페인을 운영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을 두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로직화해서 연관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상품 추천하는 메시지에 담아서 좀 캠페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 민성님이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웨비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고객이 방문하면 스크립트 한 줄만 설치해도 고객이 어떤 페이지를 봤고 어디를 클릭했고 하는 정보들을 전부 수집을 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이 고객이 관심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네,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기준으로 그 중에서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 상품 중 할인을 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고객한테 그 정보를 메시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런 강점이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고객이 수익이 떨어지지 않고, 즉 쿠폰이나 적립금을 계속 줘서 고객의 구매를 독려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성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라이즈, 그러니까 CRM을 운영하시는데 매번 소재를 만드는 작업들도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데이터라이즈에 좀 숨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 그 댓글이나 이런 데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재를 직접 피그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피그마로 가입하셔서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완성형 템플릿과 커스텀 템플릿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도 별도의 디자이너의 공수 없이도 저희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요거 참고하셔서 다양한 캠페인을 바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솔루션의 개괄적인 영상입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고객들이 매출이 어디서 떨어졌고 증가했는지를 세션 수, 구매 전환율, 객단가를 기준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예를 들어 구매 전환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구매 전환율의 퍼널로 들어가서 각 퍼널의 단계별 전환율을 확인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동일 기간 동안 동종업계나 시장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구매 시도에서 구매 완료 전환율이 몇 등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등수가 낮다면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등수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기에 온사이트 메시지 캠페인 오디언스 확인하시고, 그 중에 이 메시지 캠페인 쓰면 좋겠는데 온사이트 쓰면 좋겠는데 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소재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소재가 마음에 들면
테스트 메시지 한번 자기한테 보내보고 그것도 만족하셨다면 바로 ON만 누르시면 다음 날부터 메시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아까 본 캐러셀형, 뭐 이미지형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게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최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세그먼트의 변화로도 이벤트의 성과, CRM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아스나 구매 전환율의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구톡은 메시지를 쐈을 때 100명을 타겟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40명한테만 친구에게 메시지가 가고 60명한테는 안 갑니다. 40명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60명이 실제 메시지를 못 받은 고객들이 저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그들의 48시간 동안의 누적 구매 전환율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러면 저 파란색, 초록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 메시지를 안 보냈어도 고객이 기억하고 들어와서 구매를 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 메시지의 효과는 로아스나 이런 걸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 증분의 구매 전환율, 증분의 로아스를 봄으로써 실제 메시지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데이터라이즈에서는 기능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거를 말씀드렸고요. 데이터라이즈 이 내용은 유튜브로 공개될 거고 거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키실 캠페인들도 다 추천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 기반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웨비나를 신청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질문 중에 저희가 4가지 꼭지만 좀 뽑아서 답변을 오늘 드리고 나머지는 또 저희의 웨비나 컨텐츠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메시지 피로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지 피로도를 관리하거나 더 낮출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효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문의가 저희 고객사에서도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문의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되게 넓게 깊게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피로도의 결과값은 채널 차단율이 얼마나 높아졌냐 혹은 알림톡의 도달률이 얼마나 낮아졌냐 그만큼 알림톡 차단율이 얼마나 높아졌냐 이걸로 이제 결과값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카카오 채널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나가지 않아도 상시적으로 한 0.01%에서 한 0.03% 상시적으로 차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로도 관련해서는 단순히 A라는 쇼핑몰이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시간에 여러 쇼핑몰의 메시지가 한 번에 중복으로 수신하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차단율이 그에 따라 상승하는 좀 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피크 타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피로도를 줄이고 싶다면 당연히 그 피크 타임을 좀 피해서 보내보시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피크 타임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시간대다 보니까 그렇죠. 포기하시는 고객사가 많지 않은 점도 안내드리고 싶고 또 메시지 유형이 좀 다양해요. 대부분은 채널 메시지나 알림톡으로 좀 이원화를 많이 시킨다거나 혹은 한 가지 유형으로 지속적인 발송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3가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신다면 채널 메시지, 친구톡, 문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을 보내시면 조금 더 피로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차단율이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서 CRM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채널 메시지, 알림톡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조금 더 개인화된 변수를 사용해서 개인화된 메시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정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으로 하거나 혹은 며칠 이내 미구매자를 타겟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언스를 쪼개가면서 메시지를 발송하시는 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식당 예시를 드셔서 그런데 개인화 변수를 쓴다는 건 약간 식당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식당 사장님이 제가 딱 갔는데 민성이 왔나 여기 와서 밥 좀 먹으라 이러면 이제 맞습니다. 네,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저를 네. 기억해 주셨다는 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동보로 메시지를 쏴서 차단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시 운영되는 타겟팅형의 캠페인에 개인화 변수를 넣어서 고객에게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형태의 메시지가 간다면 충분히 피로도 관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상품 수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품 수가 많으면 고객이 그 모든 상품을 다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형태들이 되게 뭔가 가치가 큰데 예를 들어 판매하는 상품 수가 10개 정도 되거나
심지어는 5개, 3개밖에 안 되면 이런 경우 CRM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은 좀 소형 고객사에서 혹은 신생 고객사에서 조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리면 좀 상품 간의 연계를 통한 구매 유도보다는 그 상품 하나의 재구매 주기 분석을 통해서 메시지 캠페인을 설계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재구매 주기를 분석을 하면 좀 적정한 재구매 주기가 있고 혹은 재구매 주기가 굉장히 길거나 네. 재구매 빈도가 낮아서 낮은 상품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구매 주기가 합리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주기를 통한 캠페인 세팅을 말씀드리고, 재구매 주기가 길거나 혹은 없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관심 있게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 조금 타겟으로 해서 좀 개인화 메시지를 보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KU가 적은데 영양제나 혹은 식품이나 화장품 같이 좀 소진 비율이 높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꼭 재구매 주기를 활용한 캠페인을 사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재구매 주기가 진짜 거의 그러니까 재구매율 자체가 잘 없는 상품. 네. 근데 상품 수도 적게 판매하고 계신다고 네. CRM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문해서 이탈했을 때 다시 붙잡는 용도로도 CRM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저는 약간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카테고리를 다변화하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이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맥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구매할 때도 있고요. 누구는 선물용일 때도 있고, 그 선물도 집들이용, 부모님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고객이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을 봤어도 어버이날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패키지된 상품을 봤으면 그걸 보고 이탈한 고객에게는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런 거 좀 구매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라는 소재를 커스텀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런 피로도 관리도 되고 훨씬 더 구매 전환율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상품 수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아예 회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회원 수가 적을 때 그러면 CRM 아무리 싸도 예를 들어 하루에 발송되는 게 뭐 10명 많아봐야 100명 이런데 이게 실제 매출에 도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언하고 계신가요? 우선 회원 수가 좀 적은 경우에는 결론은 회원 가입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도를 하려면 사실 회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전에 그 혜택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이 있는 경우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온사이트 배너를 통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안내를 하거나 혹은 신규 회원하면 회원 가입을 하면 알림톡으로 이런 혜택이 너한테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수가 적다라는 문구 안에는 회원 수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채널 추가 수가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역시도 채널 추가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기획하고 그 혜택을 좀 노출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친구톡 발송 실패한 고객들에게 LMS를 보내서 채널 추가를 좀 유도하면서 친구톡이나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모수가 적으면 우리 CRM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퍼포먼스가 좀 더 중요해. 이런 고객사가 분명히 계세요.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수가 적을 때 CRM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해두면 앞으로 유입될 신규 혹은 첫 구매, 재구매 고객들도 그 어딘가에 그 그물망에 걸려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약간 기초 체력을 키우는 장기 맞습니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수가 적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적재하고 고객의 회원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프로파일링하는 그 데이터의 가치로도 투자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데이터라이즈 저렴하거든요, 구독료.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가지고서 아까 보여드린 진단도 많이 보시고 온사이트 말씀하신 캠페인들로 회원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그 적은 회원들조차도 관심을 가졌을 때 알림통이나 문자로 터치를 해서 구매를 독려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고객을 예를 들어 어느 순간 회원 수를 막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늘러가는 시점에 뒤늦게 CRM을 세팅하지 않아도 덩달아 같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지금 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돼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CRM 마케팅은 또 어떻게 믹스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 꼭지만 가지고서도 웨비나 다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뭐 인트로 겸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 고객사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페이스북 UTM 값을 아무래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를 되게 굉장히 잘하는 고객사들은 UTM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UTM을 물고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냐에 따라 그것들을 구분해서 그 UTM에 맞는 각각의 배너를 노출할 수 있는 설정법도 가능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데이터라이즈의 이벤트 로그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맞춤 타겟팅 설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고객의 키워드를 가지고 연관 상품을 추천하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검색 광고를 보고 혹은 검색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캠페인을 운영하시면 조금 연계성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주제들도 다 전부 웨비나의 하나의 큰 꼭지들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 오늘을 계기로 더 다양한 어카운트 매니저분들, 세일즈분들, CX분들과 함께 사례 위주로 많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데이터라이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help@dataraise.ai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콘솔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그 상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또 조언을 드리고 팁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실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제 경험했던 좀 노하우를 녹여서 연말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연말 매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CRM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연말 매출도 많이 올려보시고 연말 이후에 상시적인 매출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